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설 연휴 첫날을 맞아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통 흐름은 원활한 편인데요. 날씨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노부부가 두 손도 모자라 머리에까지 잠덕인 채 상경길에 나섭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벌써부터 손주 만날 생각에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음식 준비해가지고 가니까 좀 무겁습니다. 그치요, 아들 보러 간대. 손자 보고 아들 보고. 설레이기는 고향을 찾아온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생활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자주 못 보니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식구들 만나서 좀 오랜만에 즐겁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울산을 오간 사람은 10만여 명. 이번 연휴 기업들이 최대 6시간 쉬면서 교통이 분산돼 고속도로나 인근 국도도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날씨입니다. 설 연휴 울산은 맑지만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현지 날씨와 노면 상태를 고려해 미리미리 스노우체인 등 월동 장구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설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24일 날 아침 최저는 영하 6도로 추운 날씨가 되겠고 내일 오후에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예상됩니다. 울산도 깜짝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귀향길에 오르기 전에 문단속과 함께 수도 등 시설물 관리도 한 번 더 점검하셔야겠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3분쯤 중구 학성동 한 학원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이곳에 있던 48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방서 추산 4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피운 담뱃불이나 모닥불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6시 52분쯤에는 중구 반구동의 한 상가 건물 밖에서 45살 박모 씨가 목을 매 자살하려던 것을 경찰관들이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오늘 낮 1시 14분쯤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에 정박한 울산 선적 69톤급 오징어잡이 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선원들이 외출한 사이 배 뒤쪽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울산방송은 4.11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 동안 6개 지역구별로 출마 예상자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현역 의원 2명이 출마한 남구 갑과 한나라당과 통합진보당이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될 남구 을 순서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남구갑은 이번 총선에서 삼선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과 재선의 통합진보당 조성수 의원이 출마하면서 울산 지역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선 이채익 전 항만공사 사장과 김원덕 전 시의원, 서정희 중앙당 부대변인이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또 김성환 변호사와 박호건 연합인포맥스 사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통합진보당 조성수 의원이 북구에서 지역구를 옮겨왔고 이경원 전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도 출사표를 던져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 신규명 변호사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윤인섭 변호사도 친노 진영 부활을 목표로 출마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남구을은 재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진석 예비후보의 세 번째 맞대결이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에선 김기현 의원에 대한 도전자가 없고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와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허원현 후보 등 200만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과 통합진보당의 여야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남구갑의 야권도 결국 단일화 추진에는 공감하고 있어 남구 두 지역구의 본선은 모두 여야 맞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의 총선 후보는 다음 달 3일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오는 26일과 27일 각 지역구별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투표를 통해 지역구별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선 방식과 당원 부당 입당 의혹이 제기된 동구와 남구갑은 후보자 선출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울산의 올해 1분기 수출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울산의 1분기 수출 전망 지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0.8%포인트 하락한 89.0을 기록했습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업종은 보합세가 예상되지만 조선과 화학업종은 세계 경기 침체로 다소 고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파워토크에 출연한 울산향교의 이세걸 전교는 울산의 세시 풍속과 전통예법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또 뉴스타라잡기에서는 정치권의 공천 혁신 방안과 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 유치 방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교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송장섭의 파워토크에는 설을 맞아 울산 유림을 대표하는 울산향교의 이세걸 전교가 초대됐습니다. 이세걸 전교는 임진년 흥룡의 해와 울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줬으며 울산의 세시 풍속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태화강을 쭉 올라가면 이밤 선바위에 올라가면은 용암쟁이라 그는 또 정자가 있고요. 또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만큼 향교도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인성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국민 경선 도입 등 공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공천이 어떤 힘 있는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민들께 들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뜻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1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박물관을 산업수도 울산에 유치하려는 범시민적 노력과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사람과 정보, 뉴스가 있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 매거진 울산은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이정원입니다. 북구 신답교에서 경주 모화까지 산업로 미확장 구간에 대한 교통체계 조정으로 차량 속도가 평균 20%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3거리인 문산공단 진입교차로를 4거리로 바꾸고 8차로에서 4차로로 좁아지는 산업로 미확장 구간에 신호 연동 체계를 구축해서 차량 속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오늘 2016년까지 456명을 신규 채용하고 28%는 가족과 함께 동반 이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혁신도시 이전 예정 공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에너지 분야는 212명, 경영 88명 등 모두 456명의 신규 충원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28.8%는 가족과 함께 이주하겠다고 밝혀서 2007년 5.2%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인상으로 올 들어 울산 지역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1924.70원이던 울산의 보통 휘발유 가격이 둘째 주에는 1929.49원, 셋째 주에는 1948.32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용 경유도 1802.12원으로 지난주보다 17원가량이 올랐고 보일러 등유도 10원가량이 올랐습니다. 남구청이 추가로 구입하기로 한 돌고래 2마리가 다음 달 말쯤 울산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남구청이 이번에 구입하는 돌고래는 몸 길이 2.2에서 2.6m의 5년색 암컷 2마리로 일본 와카야마현 타이지에서 1억 400만 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돌고래 식구는 이달 말 완공 예정인 장생포 보조풀장에서 적응 훈련을 마친 뒤 일반에 공개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 시설 가운데 이용객 수는 동천국민체육센터가 또 수익은 문수 실내 수영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동천국민체육센터의 지난해 이용객은 61만여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수 실내수영장과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익은 문수 실내수영장이 14억여 원으로 1위였고 동천국민체육센터와 울산대공원 아쿠아시스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민간 경비와 안전지킴이 봉사자 수를 늘려서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민간 경비원을 배치하고 보안 출입 장치를 설치하는 안전 강화 학교를 지난해 22개에서 올해는 35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초중고등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 봉사자 242명을 배치해서 학교 폭력과 비행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여성과 청소년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의 1년 근무 제한이 없어지고 성매매 단속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됩니다. 울산경찰청은 이와 함께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학교에 파견하는 스쿨폴리스 시행을 위해서 5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 지방 오전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울산 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해상에 풍랑예비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는 최고 3m로 일겠고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 지방 다음 한 주 동안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수도 간 동파 방지와 시설물 및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와 이런 길이에요? 안 터져. 화학 막